안녕하세요, 이보엔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또 새로운 게스트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쑥스러우셔. 네. 저는 평양에서 온 양연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방송이 처음이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오늘 방송 시간에 또 우리가 양현희님하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현희님과 같이 하시는데 북한에서 평양에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평양 하게 되면 정말 북한 일반 주민들은 북한 사람들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평생의 네. 소원인 곳인데 네. 사실 평양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평양에서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역회사에서 일했고요. 네. 모란봉 구역에 쪽 살았거든요. 네. 그럼 평양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탈북을 평양 주민들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진짜. 국경도 아니고 사실은 뭐 먹고 살기도 사실 편한 곳이잖아요, 평양은. 네. 근데 탈북을 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국경에는 사랑도 없다고 하더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냄새가 네, 어떤 스토리신데요? 차별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그분이 북한을 떠나고 싶어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중국으로 나오게 됐었거든요. 네. 남자친구분을 만나셨는데 네, 뭐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뭐 괜찮아요. 저희들은 또 다 사정이 있는 걸 또 시청자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네. 남자친구분이 그러면 그 북한을 뜨자고 했는데 네. 그분의 그 한마디 그러니까 사랑의 국경이 없다는 게 그 뜻인가요? 그분 그렇죠. 따라 네. 중국을 걸쳐 한국까지 오시게 한국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중국. 그냥 떠났군요. 정말 그냥 갔네요. 그러니까요. 중국 가는 건 아셨어요? 네, 알고 출발했죠. 일단 그냥 중국까지 가는 걸로 알고 네, 출발을 그렇죠. 하셨네요. 탈북은 그렇죠. 성공을 하셨나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했죠. 네. 그래도 그 루트를 좀 알고 계셨었나? 아니요, 전혀. 전혀 몰랐는데도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이제 여비로 준비해 가지고 원성 쪽에 와서도 엄청 거기를 왔다 갔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군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말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평양 말투를 쓰고 그 사람도 저기 앞쪽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남포에서 왔다는 거예요. 남포요? 예, 예. 원성에 갔는데? 군인이니까 국경경비대 군인. 군인이. 예, 예. 남포에서 왔다고 하고 우리 평양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막 엄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이제 통성명을 했죠. 말카구나. 말 탔어요. 말칸네. 북한 말로 섭외한다, 흡수한다는 걸 말칸네. 평양에서는 말 쿤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 함경도 그런 좀 말을 말해요. 안 써요. 그래서 서로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주기로 하고 주고 갔다 올 때 며칠 날 오는 거로 해가지고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경비가 없는 쪽으로 길을 안내해줘가지고 넘어갔던 거죠. 그럼 그 군인 보고 우리 갔다가 다시 오는 걸 약속하고 네, 그렇죠. 군인을 섭외를 한 거네요. 완전히 가는 걸로는 몰랐고 전혀 그런 의심을 전혀 안 했죠 그 남자가. 그러면 그렇게 넘어오셔가지고 한국으로 곧장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 둘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애를 얻고 넘어오다 보니까 아기가 있으셨구나. 전 남편 사이에 애다 보니까 이제 얻고 도망강을 넘어서죠. 그래서 중국에 뭐 말 한마디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묘차길이 나왔는데 사람들 밤 늦은 시간에 12시 다 됐는데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웬 남자가 이제 아저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제가 말을 걸었어요.
강 건너 오셨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옷도 조선적인 젖었잖아. 거잖아요. 조선족 아저씨가 밤에 12시에. 그래서 우리가 우물쭈물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니 자기네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데려가서 부인이 있고 애들 둘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한 50대 아저씨였는데 아줌마도 사람이 되게 좋았고 그 시간에 이제 내색을 전혀 안 하고 따뜻한 밥을 내주고 옷 젖었으니까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룻밤 자고 나서 근데 어디서 왔는데 북한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면 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쪽에서 그쵸. 국경 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말투도 아니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옷 스타일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왔다니까 그러냐고. 근데 함경북도 사람들은 좀 연변 사투리랑 비슷하게 써서 그쵸. 말이 되는데 나는 또 우리가 말투가 완전히 달라서 심양 말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양에서 왔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뭐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택시비를 내줘가지고 도문까지 고모네 집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줘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남자분이 같이 가줬어요. 어머야.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세월이 꽤 흘렀지만 참 좋으신 분이었다는 걸 진짜 네, 한 번도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인사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데려다까지 줬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예, 선행을 베푸셨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친척 집에라고 했는데 중국에 친척도 계셨던 거였나요? 네. 고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년이님 예, 고모가요. 예. 그래서 고모가 그다음에 이제 도와줬죠. 이제 고모네 집에 가서 고모네 딸 둘이 있는데 다 한국으로 돈 벌러 이제 갔더라고요. 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손녀들만 데리고 계셨어 고모가. 그래서 고모한테 처음에 도움을 받았고 처음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게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족들이니까 한국 TV를 보고 라디오 켜면 다 뭐 한국 음악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처음 막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한국에 대한 한국의 뭐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거는 많이 접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접한다고 하지만 국경 쪽에서나 가능하지 평양에서는 그게 없죠. 저 나오기 전에도 영화배우들 그 모란보 구역에 모여 살거든요. 네네네. 거기 공개 처형도 했었고 음악 들은 것 때문에 몰래 들여와서 이제 예곡 음악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런 공개 처형한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평양에서는 엄두도 못 내죠. 고모가 처음에 한국 목사랑 기자를 소개해줬어. 누구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너네 그거 하면 이제 돈도 주고 한국 쉽게 갈 수 있다 하는데 나는 아니 고모 미쳤어요. 내가 남조선을 왜 가냐고. 아무 정보도 모를 때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절대 안 간다고 해서 이제 양계장 가서 한족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단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친척 집에서 있는다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고 눈치밥을 먹고 하루도 있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중국에서는 뭐 돈만 있으면 라면도 너무 맛있었고 뭐 지금 보면 한국 것도 아니고 중국 그 싸구려 라면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는 라면이라면 이제 꼬부랑 국수가 있는데 양념이 없잖아요. 수프가 없잖아. 그냥 국수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평양에서 그걸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맛있고 중국에서 사 먹는 그 라면 자체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돈 얼마 안 들어도 이제 애 간식을 사 먹일 수 있고 막 그런 과자 사 먹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너무 딴 세상이었으니까 중국에 와서. 그리고 정전될 일이 없고 항상 불이 환하게 밝혀 있고 막 그 여자들이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막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고 했는데 진짜 그게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그거라고 정말. 그래도 평양은 그래도
전기도 그래도 조금 보기도 하고 네. 뭐 우유 사탕, 무슨 깨사탕 이런 사탕 과자 당류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 곳이 평양인데 그렇긴 평양에서 해요. 오신 분이 이 정도면 지방에 오신 평양에 가보는 게 소원인 일반 지방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3층짜리 아파트였는데 22층에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인민반에서 이제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네. 인민반에서 매 집마다 이제 돈을 거두든 뭐 술 담배를 모으든 해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아, 수리공을 데려다가 수리를 하려면 예, 예. 인민반에서 자체적으로 예, 돈을 모아서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는 아예 사는 게 다들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제 22층까지 그냥 빈몸에 걸어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쌀이락도 뭐 옥수수락도 이제 20kg씩 막 지고 올라가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하루 어떨 때는 이제 많이 다니면 3번, 4번 다닐 때도 있거든요. 올라가다가 몇 층, 한 7층까지 올라가서 또 쉬고, 쉬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전돼서 안 되고, 또 고장나서 안 되고, 그게 아예 그냥 승강기가 그냥 저기 무늬만 승강기지 무슨 아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살았어요. 아, 그러면 그 22층까지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네. 걸어다니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중앙난방을 안 주니까 겨울에 돈 있는 사람은 집에다가 온돌을 넣은 거예요. 불을 떼서. 불때가.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나무를 떼는 게 아니라 저기 연탄. 그걸 떼서 뜨끈뜨끈하게 사는데 없는 사람은 우리도 없다 보니까 이 벽에 겨울에 성에가 고드름이 다 껴가지고 이 베란다 문이 닫히질 않아요. 아파트인데요? 예. 부실공사인가? 아니 난방을 전혀 안 주니까. 너무 안 주니까. 그 북한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평양도 장난 아니게 춥거든요. 근데 이 고드름이 내리다 이제 성에가 끼다 못해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싹 얼어버려가지고 문이 닫히질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끼로 막 문을 닫으려고 얼음을 깨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근데 그 정도였어요? 96년도, 97년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죠. 뭐 평양 특히 더한 게 나라의 얼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 어쩌라고? 굶어 죽으면 그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은 거로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봤어요. 뗄 거 있는 사람은 떼서 먹고 살지만 없는 사람은 밥에 먹을래도 가스를 안 해주고 석유를 안 해주니까 야미로 디젤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건너이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제 물. 평양도 시간제 물을 줘가지고 그걸 지켜서 바다로 안 넣으면 진짜 물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시청자분들 시간제 물이 뭔지 모르시거든요. 시간제 물이라는 게 북한은 평양이나 뭐 지방이나 상관할 것 없이 다 어느 아파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에 30분, 1시간, 1시간 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마다. 딱 시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춰 못 나면 이제 막 넘치고 그치. 하수구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 밑에 집으로 물이 다 넘쳐가지고 저 2번이나 와서 난리 난 적이 있어. 근데 그것도 평양이니까 그렇게라도 올라가죠. 22층까지 올라갔나 보네. 지방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층에서 아래층으로 다 내려와요. 아우, 그것도 또 부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네. 아니 저희 엄마가 원래 옥류관 요리사였거든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손맛을 이어받아서 여기서도 요리를 하고 독일 가서도 요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옥류관에 그러면 어머님이 요리사이셨던 거예요? 네, 유명하세요. 아직 그 거기 계시고. 손맛을 따님이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도 그럼 요리도 잘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옥류관 출신의 어머님을 요리사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으면 그 따님이 물려받은 요리 솜씨가 어떨지 지금도 뭐 식당에서 지금 요리를 하신다고 해요. 네. 오늘 이게 요리하는 걸 좀 보셨어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요. 그래도
기침은 좀 많이 좋아졌네요. 저희 아까 집에 또 오면, 약 먹고. 네, 저희 집에 오면 다 좋아져요. 아, 그러나요? 네. 자, 그럼 이 방송 이어가도록 할 텐데 아까 그렇게 그 이모네 집에서 있다가 네. 한국으로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중국 사회에서 산다는 게 그렇죠. 아직 아예 아무것도 뭐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전혀 모를 때였는데 일단은 더럽 겁이 난 게 2달 후에 평양에서 최고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게 빠지면 내가 평양 시민 자격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었거든. 근데 탈북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평양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 아,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왔는데 최고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북한 평양 시민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같이 온 그 남자친구도 내 말에 따르는 거예요. 알았다고. 두 분이 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군인이라 상관이 없어. 그 선거 참가 안 해도 돼. 근데 나만 문제였지. 근데 나는 그랬지. 나는 추방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산다는 확실한 지금 보장이 전혀 안 돼 있지 않냐. 아,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간지 알아요? 대산튼으로 갔어요. 배봉인가 삼봉인가? 삼봉. 예, 이제 막 잊혀지네. 막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몇 시간을 돌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혹시 북한에서 왔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네 집에 북한에서 오는 애들이 있대요. 있는데 걔네가 다니는 길이 있대. 그러면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사람 복은 있네요. 정보를 알려줘서 비닐에다가 짐을 쌌어. 싸가지고 일단은 입은 옷은 강 건너면 이제 버리는 걸로 두만강 건너자마자 버리기로 하고 이제 그쪽에 처소 없다는 걸 정보를 듣고 근데 확실한 그게 없잖아 지금 좀 담보가 없잖아. 넘어가다가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넘었어요. 넘었는데 북한 쪽에 아예 강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고 나한테도 허리도 안 왔었어요. 근데 북한 쪽에 넘어가니까 한 1m 정도 깊이 팠더라고. 바닥을. 바닥을.